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5분 거리. 그러나 소록도는 지도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거리에 있어 왔다. 눈부신 아름다움 속에 아픈 내력을 감춘 채 소록도는 늘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침묵을 소록도는 거부하기 시작한 걸까? 쌀쌀한 겨울 바람 속에서 소록도 병원 앞마당에서는 90년 침묵의 역사를 뒤집는 새로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검은 흙들이 여기 단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이 당시 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부터 퇴적된 흙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전부터는 저 소나무 이 끝으로는 네. 56년 전 바로 이곳에서 84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소록도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학살 사건은 죽음들과 함께 땅 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 묻히고 말았다. 여기 정갱이뼈쯤 되겠는데. 1미터도 못 되는 땅 아래서 56년 전 비극의 역사 한 조각이 이 튀어나왔다. 근방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근방. 여기가 저기냐 이제 그게 이제 네. 있는데 그렇지. 네. 정강이 뼈 같은데 있는데. 여기가 잘렸거든요. 예, 저렇게 잘렸어. 어족. 잘려진 뼈는 분명 의족이었다. 다리조차 성치 않았던 이의 유골이었다. 스톱. 네, 잠깐. 스톱. 이게 송진하고 다른 것하고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송진은 타서 좀 녹고 또 타던 유기 물질들은 뭐 덜 타고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육안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인골들이 타다 남은 그런 잔편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딱딱하게 응어려진 송진 덩어리. 붉은 56년 세월 동안 이 비극의 응어리는 이토록 단단하게 엉킨 채 무엇을 기다려온 것일까? 한 1m 남짓 그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때 송진의 이 중앙리 안병동에 이 장독 같은 큰 독에 꽉 있었대요. 그걸 못 깨가지고 단지째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깨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 위에다가 그렇죠. 부어놓고 죽은 사람 태우려고 그랬는데 산 사람도 덮어씌고 거기서 타 죽고. 예. 죽은 이들뿐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엉클어지니까 다 못하고 오셨네. 그때 그 우리가 상상할 때 이거 덮어씌고 타 죽는 사람들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찢어지는 마음이죠. 지금 이걸 캐내려고 지금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제 우리는. (45년) 또 광복을 하면은 그때 여기는 광복이 아니라 학살극이 뭐냐 눈물의 바다인데 그것이 해방 직후 일본인 관리자 대신 섬의 주도권을 주려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정작 섬의 주인인 원생들은 뒷전이었다. 그 사람들이 한국사 그 어선제락한 그 사람들이 그랬다 했죠. 자기들이 이제 원장질 하려고 원장질 못하고 우리가 들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 오간으로. 만나서 무슨 의견 교환을 할 줄 알고 나가니까 그만 나온 대로 쏴버린 거예요. 일부러 거기 가서 봤는데 어린 나야 어쩔라지 하면서 가서 봤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는 어디다가 내놓고 무서워서 들었고 무서워서 어디다가 할 수가 없더나만 이제 세워져 가니까 두려움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역사. 이 발굴 작업을 통해 소록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과거에 있었던 과거지사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격려받고 이래 살아도 아직까지는 우리 세상도 먼저 밝혀주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권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아닙니까? 소록도의 변화는 지난 5월 일본의 한 재판과 그 맥이 닿아있다. 한센 병력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正義が勝ったと正義が勝ったことを証明できる。ハンセン病というものがどういう病気であ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裁判の場で明確になりました。で、これからはですね、私たちは胸を張ってですね、そのことを理解してもらえるようにやっていきたい。 재판부는 그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정부는 항소를 결정한다. 국가 정책에 대한 소송에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곧바로 국가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연일 일본의 거리는 뜨거웠다. 국가 권력과의 밀고 당기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됐다. 今回の判決を重く受け止めまして、極めて異例な判断ですが、政府声明を出して控訴を行わないことに決定いたしました。それなぜそういう判断に至ったんでしょう。このハンセン病問題の早期かつ全面的な解決を図りたいと思いました。控訴断念の方針を立てた。 실로 극적인 순간이었다. 국세수 90何年晴れて私たちは人間になることができました。言葉になりませ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01년 7월 18일 구마모토 지방법원에서는 국가의 공소 포기 이후 최종 재판이 있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 의미심장한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는 한국에서 온 한센병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国の法的責任に基づいた形での解決を勝ち取るためにということで、控訴断念を勝ち取った後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한센병의 직접 당사자들보다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재판은 이미 특정인의 권익을 위한 재판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상대로 최종 심의 결과는 승소. 결코 한센병을 앓았던 이들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가장 힘없는 자들의 승리가 일본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일본 전역의 13곳의 요양소. 그 가운데 2,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번 재판에 참여했다. 국립요양소 K후엔. 이곳에 이 역사적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원고단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K후엔의 감금실은 일본의 요양소가 치료보다 격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これが1週間と言いませんよ。これが1日1日区切ったんですよ。1日住んだらこうやって印つけていった。窓は今低いでしょ。こう上だけあった窓はね。こんな低い窓はありません。 96년 나 예방법이 폐지될 때까지 강제 격리는 계속됐다.
もう74年だから老朽化ですね。もう老朽化によって壊れてる。実証見分の時にこれが検証されましたし、またこの間6月の16日に厚生大臣が来た時にこれ見てびっくりしてました。 국가 정책에 따라 강제 수용된 사람들. 사회와의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싸움의 방법은 재판이었다. 憲法違反であろうということは金が似てたんだけども、本当にね玄関教というほら患者組織ね、これが長年掲げていた第一項にね、強制収容による損失の補償を要求するというのが。 치료의 목적을 벗어난 강제 격리. 이로 인해 한센병은 더더욱 공포의 대상이 됐다. 물론 1907년 일본의 나이방령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나환자 격리는 세계적인 추세였다. 하지만 40년대 초 치료약 프로민이 개발되면서 격리의 필요성은 제고되기 시작했다. 世界中でハンセン病が治るようになってね、1940年代の半ば頃から、もうハンセン病に対しては隔離をやめようと、WHO もそういう宣言を出した。だけれども日本だけずっと隔離を続けたんですね。 일본은 집요하게 강제 격리 정책을 강화시켜 나갔다. 격리뿐 아니라 강제 단종까지 실시했다. 약자는 살아남을 필요가 없다는 오색 논리였다. 日本が東アジアに覇権を立てようとしてやってきた中の一つの政策だったわけですね。強い国軍隊を作り、そして健康な労働者を作る、民族浄化ということで、判決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政策をやってきてるわけですね。 약자는 죽어도 좋다는 국가 권력의 횡포에 일본 나환자들은 조직적인 대항을 해나갔다. 전국 국립 나병요양소 환자협의회, 약칭 전환협은 강제 격리와 단종이라는 극단적 인권 침해에 저항했다. 私たちはこの戦いを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における差別、特にエイズ、それから水俣病、水銀の水俣病、それからあらゆる精神病、差別問題。私たちがここで決着をつけておかないと、兄弟やね、いとこたちがいっぱいいます。その人たちがね、私たちが死んだ後も差別偏見で苦しむんじゃないか。でそのことを断ち切っておきたい。そういう思いからです。 국립요양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 애생원이다. 일본 나격리 정책의 메카로 불리는 이곳 애생원은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의 단종까지 주장했던 극단적 우생론자 미스다 겐스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제일교포 김태구 씨, 오사카 대학 출신의 전도 유망한 청년. 하지만 인생을 망친 건 병이 아니라 정책이었다. 만일 이 재판에서 우리들이 지면은 이것도 큰일이 된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병으로 인한 차별과 한국인이라는 이중차별 속에서 그는 재판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지만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 한국 사람이지요. 우리가 사회에서나 요양소에서나 편견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아온 우리들이 특히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소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これまで行ってきたハンセン病問題対策協議会の 이번 재판을 승리로 이끈 또 한 사람의 주역, 한센병 국가배상소송 전국 원고단 협의회 사무국장 이위,
그 또한 한국인이었다. 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いかないと自分たちだけで裁判をやってもなかなか勝ち取るものではない。やはり多くのね市民を自分たちの味方にして国民を自分たちの味方にして世論を高めてそして行政に政府に圧力かけていく. 이중차별과 맞선 한국인들. 그들은 이 재판의 진정한 주역이었다. 外出させないための本人に外国登録手帳を渡さなかった長いことね。でその毎年毎年その運動をしてその外国登録手帳を手にしては十何年もかかってようやく手にして、それらが具体的な差別としてはそういうことで、あとは女優たちのねやっぱり胸の中にある偏見差別、これは強くある、そういうことだね。 마음속의 차별과 냉대를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돌리기 위해 이위 씨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선다. 지금부터 할 일이 더 많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구마모토 코스모스 법률사무소. 이들이 인권재판의 법률 지원을 맡은 변호인들이다. 한국의 한센병 관계자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성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뭔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 一番大きかったのは原告の数が1000人の判決の時点で1000人近くになったこと、それを多くの国民が支援してくれたこと、じゃあとりあえずこれありますので、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弁護士にかかる費用は原告からは全くもらわないで自分たちだけで負担をしてや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やりました。 왜 그들은 변론 비용까지도 스스로 부담하면서 이번 재판에 참여를 했던 것일까? だから知った時に、憲法もちゃんとあるこんな国でこういうことが行われてたっていうのは非常に驚きだったですよね。で、私自身はその裁判にお手伝いをすることで自分自身の人間を回復することができた。それはこの裁判に原告側に加わってくれたお医者さんも、それからこの判決をした裁判官もみんな同じ思い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이 재판을 통해 일본 사회에는 뜨거운 변화가 있었다. 国民の中で署名を集めてそれを裁判所に届けるとか、あるいは裁判所の前で裁判官や職員に対してビラをまくとか、あるいは国民の中で広く訴えていく、であるいは集会を持ってもらってそれをマスコミに報道してもらうことによって裁判所に伝えていく。 7월 24일 도쿄 신주쿠 광장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유세.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은 한센 병력자 출신 모리모토 씨. 한센 병력자 출신의 선거 출마. 일본 사회에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뜨거운 흐름이었다. ですからハンセン病問題は裁判で一応あんな決着を得たけども、まだまだ日本国民の心の中では差別的なね、あるいは偏見やそういうあれをたくさん持ってるんですよ。それを根底から覆していくためには私の活動がやっぱり必要だろうと思います。私が政治家になってね、そういうことをもっともっと国民に訴え、政治家に言ってどんどん国を変える、そういう気持ちで私は今戦っていますよ。はい。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던 이들. 영원히 세상 밖으로 추방당할 뻔했던 이들이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남서쪽 16km 지점.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면적. 낮은 구릉마다 울창한 산림이 아름다운 섬 소록도. 소록도에는 아직도 흰 사슴들이 살고 있다. 경랑의 역사를 소록도는 아름다움으로만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섬을 찾는 이들은 섬의 외경만을 보고 돌아간다. 소록도 사람들의 역사. 소록도 사람들의 삶은 늘 그들만의 것으로 묻혀져 왔다. 세상과는 동떨어진 시간을 소록도는 흘러온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여름, 섬의 역사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이 소록도를 찾기 시작했다. 소록도를 찾은 일본의 중요한 일행은 맨 먼저 말령당에 참배를 했다. 그들은 소록도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들을 확인해 나갔다. 일본에서는 이미 일제하 소록도의 피해 사례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患者の作業で、何十万個この、レンガは赤いレンガは、作り、そしてそのレンガでこの活動場が、1939年にできました。そして何千人の人が、死にここで解剖されて、あそこ解剖されてみんな。 화장터 대신 남아있는 이 벽돌 파편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 恨みの建物がこの2週間ほど前に倒されておるのは非常に残念です。これは日本日程の犯罪のそして患者の、強制労働の貴重な遺跡であったんだけれども 소록도의 역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 문제 제기를 일본인들이 먼저 하고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 것일까? 일제하 소록도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몇 남지 않았건만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은 생생했다. 같이 놀던 청년이 그렇게 도망가 들려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쭉 와가지고 홀로 시원해가 스님 실수가 나타났어요. 새벽 한 4시나 되면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제 그 낮으로는 생백도를 이제 저 군농군자로 연하르고 이제 새벽에는 이제 군백도를 이제 또 선상으로 연하르고. 그 애기를 뺀다 하면 혹시 애기를 뺀다 하면 막 무조건 배를 째요. 배를 째가지고 애기를 꺼내가지고 막 그 빽빽 우는 거 모가지 깍지기도 죽여버려. 人間っていうのは素晴らしいこともできるんですけども。 大変恐ろしいこともやってのけ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で今日も患者さんたちがなんであんなことをできたんだろう人間としてできるんだろう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もまさに人間っていうのは恐ろしいことをやってのけちゃう生物な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第一はやっぱり事実の真相をしっかりと究明すること。これはソロク島の問題だけでなくて、全ての植民地支配時代の事実についてまずそれをしっかりと認めるということ、そしてそれが日本の政府によって行われたということを事実として認める、その上に立ってそれをどう解決するか、どう保障していくかという問題をしっかり取り組ま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귀하게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가 우리 섬에 사는 우리 한우들한테 너무나 참 잔인하게 했어요. 이게 좀 가셔가지고 일본 나라에 가셔가지고요. 너무나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말씀하시고요. 그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예. (1916년부터)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나 환자들을 강제 격리 수용하기 시작한다. 최초로 강제 송치되어 소록도에 수용된 이들은 100명. 이후 환자 수가 늘어나자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해나갔다. 치료는 뒷전이요 죽음을 부르는 강제 노역이 계속됐다. 소록도 구석구석은 그렇게 환자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있다. 힘이 많이 드니까 죽으면 죽고 넣고 그랬죠. 시도가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돌에 올라앉아가지고 자동이 올라앉아 들어있거든요. 그 맨발로 하나 잘리거나 발바닥이 싹 다 까져버려 아프리가. 그래도 뭐 피가 나도 할 수 없는 거라 안 당기면 막 짝대기로 두드리 패는데 뭐. 견디다 못한 환자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졌다. 도둑 많고 막 그렇게 도둑 가져가 막 죽고 막 주변 도둑 가는 거는 막 일이 고하고 배가 고파면 도망가 많이가. 자고 나면 저 고원에 제가 큰 나무는 사람 안 달매 죽은 날이 나무 없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남아있는 일제하 감금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형집행장이었다. 참말로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 이제 내가 눈이 어둡고는 잘 안 와봤거든요. 강구대 가면 음박할 때 잘 아는 데가 두려워. 도망이 큰 죄라요. 도망갔다 붙들려면 여기 강에서 들어가 다 되게 다니고 있어. 식민지 치하. 소록도 안에 비극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감금실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이들은 바로 옆 단종대로 끌려갔다. 사람 하나 둘을 넣을 정도는 일절고만 애기라는 게 못 넣게 돼 있어요. 저 그렇게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서은 사람, 질비 없는 사람 이거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일절고만 결혼은 못하게 하고 애기 못 넣게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97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발표된 소록도 844명의 강제 단종. 일본인 역사학자 다키오 에이지에 의해 공개된 소록도 내 강제 단종 사실은 일본 사회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もう6年余り前です。で初めてその断種の事実を知りました。でそれは日本と違って処罰として小さい少年が竹木を取っただけで断種をされるという方のお話を聞きました。そして監禁室とその隣にある断種台を見たときにこれはどうしても国民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 일제가 이처럼 나 환자들에 대해 강제 단종을 실시한 근거는 나병의 유전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 나 환자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약자인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을 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단종을 함으로써 대를 끊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건 뭐 치료행위나 예방행위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고 인간 파괴 행위인 거고 또 조선민족이라는 그 피압박 민족에 대한 말살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일본의 이런 논리는 다름 아닌 나치의 우생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우생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족 사이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다. 또 같은 종족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그러한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그런 민족이나 우월한 개인은 살아남아야 되고 열등한 종족이나 뭐 개인은 예를 들어서 뭐 치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아예 그냥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치의 우생학이었습니다. 45년 해방이 되고 소록도의 일본인 관리자들은 섬을 떠났다. 비극의 역사가 끝나길 소록도 사람들은 희망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편히 씻어서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그래 느낌표가 있는데 이 조선의 십자가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방 이후에도 어떤 면으로 봐서 대한의 십자가가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정관 수술을 강요하고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도 국립나병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강제 단종 시술을 멈추지 않았다. 일제 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다. 의사 감독 하에서 했습니다. 때로는 그 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일을 밀리고 하니까 혼자 할 때도 있었죠. 국립병원 내에서 결혼을 하려면 누구라도 강제 단종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남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때 어린 나이니고 또 혈기왕성하니까 거꾸로 나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죠. 치료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단종 수술. 단종 수술의 피해자들은 늘어갔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었다. 돌이킬 수조차 없는 일들이었다. 그 당시 제가 결혼했으니까 74년 아마 5월 한 3일 됐을 거예요. 그 당시 부인 수술했죠. 이제 수시수술이 올라갈 때는 말할 수 없이 눈물바람 좀 했지요. 자살 미수자라고 나 죽으려고 그랬어. 죽으려고 마약을 먹고 일주일을 아무 의식도 없이 있다 그냥 회복됐어. 어쩌다 그냥 의식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존속한 거예요. 뭐 그 정도예요. 국립병원 내에서의 임신 출산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까지도 국립소록도 병원의 운영 규정에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감염이 그 수직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What happened in olden days is barbaric in a way. Things like castration. I mean, there's no basis for this in modern thinking. And segregation of patients ever since drug treatment has been available is really, in my opinion, not a very valid approach. 일제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된 단종 수술. 그래서 소록도 사람들의 노년은 유난히 쓸쓸하다. 젊을 때는 그런 것도 별로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명절 같은 게 돌아와도 좀 외롭고 뭐 생일 때 이래 돌아와도 또 그게 또 외롭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울어줄 자녀조차 없는 장례식.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혼자다. 요새 뭐 잘 사네요. 사는 거나 장로님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장로님 찾아가면서 장로님 내가 뭐 하요 그러고 그래 그러고는 있네요. 그냥 그래 사는 거 적적하지요. 뭐 그래도 뭐 하나 못 하나 그래도 그 100이라도 젊어지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없으니까 안 좋지요. 병이 나으면 남들처럼 살아보고도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제 별다른 소망이 없다. 이제껏 그랬듯이 남은 세월도 그저 견뎌갈 뿐이다. (96년까지) 소록도에 살았던 김정만 씨. 누구보다도 소록도를 사랑했지만 그는 소록도를 떠나야 했다. 소록도란 곳이 결혼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단종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혼도
불법적으로 했지만도 임신까지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나오기 싫은 소록도를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저는 꿈을 꾸면 소록도 꿈을 꿉니다. 시인 이상정 씨는 지난 몇 년간 밤낮으로 매달려온 일이 있다. 잃어버린 형을 찾는 일이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더 늦기 전에 형의 생사라도 확인을 하고 싶다. 8년도, 7년도쯤 알았습니다. 7, 8년도쯤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신체 검사 군 입대 신체 검사 징병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와서 알았죠. 이상학이라고 와갖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형님이 이상학이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죠. 이상정 씨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한센병을 앓았고 칠곡 국립나병원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19살에 와갖고 결혼해 여기서 결혼하고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애기 낳고 병원 배급이 아니면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던 시절이었다. 엄격한 병원 규칙에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 여기 이제 개사. 개사가 여기 조그맣게 하나 있었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나가야지. 애기를 못 낳게 하니까. 이제 몰래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애기 가져 있다가 그냥 나가서 3일 만에 보냈어요. 형편이 풀리면 찾으려 했다. 젖 한 번 못 물리고 떼어보낸 채 영영 이별일 줄은 몰랐다. 자취해서 어떻게 모르게 뭐 다른 데 내보내든지 그러자면 아이들을 어떻게 모르게 고안이 여보든지 그렇게 되겠지. 그거는 절대 비밀로서 뭐 모르게 했으니까 혼자 가면 뭐 자취에 뭐 책임자가 뭐 책임 추궁을 받으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모두 다 참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계비리 되었는데 가서 야밤에 가서 몰래 면회도 하고 뭐 요새 이상 가지고 한 가지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훗날을 기약하며 고아원으로 간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되기 일쑤였다.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이상정 씨의 형도 입양이 됐다. 한 번은 이제 그 보육원에 보러 가기는 아기를 데리고 나왔더래요. 3일 만에 가느니 벼청이 안 떨어져서 그 이제 부모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께 이어와서 벼청이 안 떨어졌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왔더니 두 번째 가니까 미국 갔다 가면 안 비주더래요. 그리고서는 못 봤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상정 씨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글쎄요, 그때 당시 어떻게 조금 뒤로 더 한번 형 이상학의 마지막 입원 기록을 추적해보지만 벌써 40년 전의 기록이라 정확치 않다. 1999년도에 저희들 의료원에 놀랍게도 입양 주선자가 확인이 됐다. 지금 찾고 계시는 미스 카운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입니다. 미스 카운의 그 생사 여부도 이게 확인되는 거니까 상당히 형님 찾는데 가까이 다가선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그러면 1950 하지만 입양 주선자와 연락이 쉽질 않다. 계셨다 그지요? 네. 네네. 이 선생님 거 이렇게 입양했는 사람에 대한 기억나는 거는 전혀 없다 그지요? 형의 흔적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상정 씨의 형 찾기는 쉽지 않을 듯한데. 여기 와서 진짜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방대하고 그 작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한편으로 좀 낙심도 되고 한편으로 이쪽에 주위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또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생깁니다. 힘들어도 이상영 씨는 청찻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 무엇도 핏줄을 갈라놓을 수는 없기에. 지금도 소록도와 전국 89개 정착촌에는 말 못할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살고 있다. 강자들의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 세상 끝 벼랑으로 떠밀렸던 사람들. 하지만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약자들의 문제야말로 모두의 문제인 까닭에 그들의 역사는 또한 우리들의 역사인 까닭에. 끝내 우리들의 땅이 되지 못한 당신들의 천국 오마도. 아직도 대물림되는 편견의 고통. 과연 한센병의 사회 치료는 가능한가? 세상과의 화해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봅니다. 다큐멘터리 2부작 소록도 제2부 편견과 격리를 넘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라짐 의료기에 유한양행 대한항공이 함께합니다.